자, 이번 소식부터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은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화면 보여주시죠. 자, 호송차에서 내릴 때는 옅은 미소도 띄었고 지금 옆에 이 여성 교도관에게 뭔가 말을 건네기도 하는군요. 오늘 몸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뭐라고 말을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까? 저는 그 반대로 좀 해석을 해볼게요. 네. 이 표정이 밝아지고 옅은 네. 미소를 띄우고 컨디션이 나아진 것 같은 것이 아니고 네. 오히려 이제 지금 이 옆에 여성 교도관에게 발이 아프다 또는 이제 좀 천천히 갑시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이제, 천천히 가요. 예. 뭐 발이 아파요. 뭐 이런. 그러니까 걸음걸이가 좀 불편해 보이고 네. 박 대통령이 이제 오히려 몸의 컨디션이 괜찮았을 때는 네. 굳은 표정으로 앞만 보고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불편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 교도관에게 보조를 맞춰달라, 발이 아프니 좀 배려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하니까 여성 교도관이 듣고 곧장 발 쪽을 쳐다보거든요. 네. 보십시오. 맞습니다. 듣고 고개를 내려서 아래를 쳐다보는 거 보니까 그리고 폭이 좀 걸음걸이가 네네. 느려집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마 앵커께서는 뭐 사적인 어떤 뭐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그렇게 의심하는 것 같아 보니까. 아니 의심까지는 아니고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근데 교도관들 이 근무 지침에 네. 재소자 그러니까 피고인과 사적인 대화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게 그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저 교도관 사이 사적인 대화는 없었고요. 네. 지금 말씀대로 최영일 평론가 말씀대로 그런 서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네. 조금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네.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 발이 아프다 불편하다 호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단 보고서에는 이상 없음으로 이상 적혀 없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단 쪽에서도 네네. 자 원래 왼쪽 네 번째 발가락이 안 좋았는데 이 구치소에서 발을 이제 어딘가 몇 번 부딪혔는지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아주 뭐 난이도가 높은 부위가 아니라 네. 엑스레이 찍어보면 의사들이 금방 판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치소 쪽에서는 아마 진료를 했을 텐데 네. 이상 없음 이런 상황이 지금 법정에 보고가 됐고 그렇게 보면 지금 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야기와 네. 지금 구치소 이야기가 다른 게 되는 셈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왼쪽이 지난 12일, 네. 지난달입니다. 6월 12일이고 오른쪽 화면이 오늘 재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가 발이 불편하다라고 어필을 하는 그 순간에 근데 우리 재판을 하면서 보면요. 네. 피고인은 상당히 법정에서 뭐 여러 가지 통증을 호소하는데 네. 교도관들이 보내는 교도소에서 보내는 거 보면요. 거의 이상 없으면 나오는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교도관들은 어쩐 그 재판에 지장을 줄 정도로 이분이 거의 뭐 재판에 전혀 출소하지 못할 정도 돼야지 이상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나오지. 네. 어지간하면 이상 없으면 나오기 때문에 네. 이 이상 없음 소견이 나왔다고 해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이 뭐 괜찮다거나 네. 이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재판을 받을 데 지장이 없다. 이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오늘 재판을 받던 도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소를 띠고 웃음을 지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니 웃음을 띈 부분은 사실은 그 옆에 있는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웃음을 띄었는데 사실은 오늘 법정에서 상당히 소란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네. 아직 뭐 여상원 변호사 판사 하셨잖아요. 판사가 예를 들면 재판을 하는데 정숙을 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정숙해야 되는데 거기서 떠드는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울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일, 대표적으로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남성이 울기 시작하는 거죠. 대성통곡 한 건가요? 그 하는 자리에서. 거죠. 네. 그러니까 재판이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마치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마음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럼 그 남자는 어떻게 됐나요? 끌려 나갔죠. 끌려 나갔는데 나가서 또 교도관들한테 욕설을 하고 이랬어요. 아하. 끌려 나가면서 나를 왜 끌고 나가느냐. 네네. 사실 이 사건이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네, 한 5번 정도 소란이 있었는데. 만세를 부르는 사람도 그렇죠. 좀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경례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이래가지고 재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정에서는 정숙을 지켜서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수록 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별로 달갑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제가 볼 때 여론도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부정적 요소를 끼칠 건데 네. 이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그냥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법정에서 있죠. 뭐 크게 웃지도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하나하나 행동이 재판 진행에 방해를 주거든요. 네네. 갑자기 재판장이 집중해서 무슨 정의신문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어떤 소리를 낸다거나 그래서 휴대폰도 전부 다 끄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런 경우에 재판장의 재판 진행에 방해를 좀 감치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마 저 대상 통곡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치하기는 힘든 게 네. 재판장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표현한 게 아니고 네.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 피고인에 표현했기 때문에 바로 네. 감치는 못하고 근데 앞으로 저런 일이 반복되면은 그 재판장이 제지를 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감치를 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뭐 오늘 법정에서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하는 순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미소를 띠고 웃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유는 모르죠. 뭐 네. 본인만이 그 이유를 알겠죠. 아니, 왜 웃음을 그런데- 띄는지. 근데 가끔 가다가 예. 미소를 띄운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몇 번 있었습니다. 예. 몇 번 있었는데 류진용 전 문체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네. 유영하 변호사와 거의 낯을 붉히면서 거의 다투다시피 그때 피식 웃었다고 우성으로 전해지고 다툰 있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웃었다. 그래서 네. 해석이 이 박 전 대통령이 아직도 본인의 호위무사로 누군가 나서서 네. 상대 반대하는 자와 싸워주는 모습에서 좀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았는데 네. 오늘도 그렇게 해석하기 비슷한 장면이긴 해요. 네. 도 변호사라고 하는 이 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네. 오늘은 이제 전 관세청의 국장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네. 면세점 추가 선정에 대한 이제 설전을 벌이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미 면세점에 대한 사전에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네. 질문을 하면서 자 봐라 이 면세점 사업자의 추가 선정은 정치적인 의도라기보다는 정책적인 판단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박 전 대통령이 그걸 유심히 들었다면 아 나의 정책적인 판단을 지금 변호하고 있구나 네. 하고 이제 유영하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누다가 웃음을 띄웠다는 거예요. 네.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해석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장시간 증인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장이 나와도 안 옵니다. 그렇죠. 본인 재판에는 다리가 불편해도 옵니다. 네. 휠체어를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쩔뚝거리고 걸어서 옵니다. 네. 여러 가지 계산이 있어 보여요. 네. 그런데 재판에 정작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았어요. 네. 그동안 낙서를 했다가 그렇죠. 지웠다가 이런 멍하니 모습도 있었고 있었고요. 멍하니 있었고 조는 모습도 보였고 네. 다양했는데 아마 저는 그 대목에 집중을 해서 귀 기울여 듣다가 재판이 나에게 유리하네라고 웃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 재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또 공판에 불출석했는데 불출석 사유서에 적힌 내용이 가슴 통증이에요. 가슴 통증.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병이 있어서 통증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에 의한 좀 답답하고 뭐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 지금 딸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가슴 네. 통증이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네네. 뭐 혈압이 높거나 아니면 심장이 네. 아파서 가슴 통증이 올 수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은 스트레스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게 이제 정유라의 지난번 그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나와서 증언한 내용 그것이 이제 어쨌든 삼성이 뇌물을 줬다고 하는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충해 줄 수 있는 증거라고 그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네. 본인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본인의 어떤 상황, 지금의 어떤 지금의 재판의 상황이든 아니면 돌아가는 여러 상황이 본인한테는 답답함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서 네. 가슴 통증, 어지럼증 결국은 정신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성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순실 씨가요, 딸 정유라 씨의 증언 녹취록을 들여다보면서 기가 찰 노릇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딸이 증언한 내용을 보니까 황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불리하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다 부인했던 것을 그렇죠. 딸은 맞다고 지금 그렇죠. 뒤집어 엎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어지럼증이라든가 지금 네. 통증을 호소하는 가슴이 아프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화병일 수 있어요. 그렇죠. 가슴이 답답하다. 뭐 우리가 의사는 아니지만 네네. 정황적으로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아니 높은 그동안도 상황인 것 최순실 같습니다. 씨가 계속 얘기한 게 내가 얼마나 바빠서 힘든데 지금 박 전 대통령 수발까지 이렇게 들었겠느냐 부인을 네. 해왔는데 삼성 쪽도 다 알고 있었어요. 정유라 씨가 이렇게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정황이 박 전 대통령과
모친인 최순실 씨에게도 불리한데 네. 거기다가 최근에 청와대에서 쏟아져 나온 문건들 말입니다. 선제적으로 이 이경재 변호인이 네. 자 이거 지금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이제 좀 선제적인 통고를 한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 지연 전략이잖아요. 네. 10월 11일까지만 버티면 석방될 수 있다. 지금 11월에 석방 예정인 게 최순실 씨예요. 그런데 추가 기소가 된다면 이게 계속 구속 상태에서 밑도 끝도 없는 재판을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일시적인 좌절이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네. 기가찰 노릇이라는 게 이제 내용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네. 최순실 씨는 이미 그 정유라가 증언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가 차다고 그랬겠냐 좀 저는 약간의 의문이 드는 게 네. 그 내용을 보면 정유라가 그렇게 증언할 리가 없는데 네. 지금 최순실 입장은 특검에서 어떤 핸들링한 거 아니냐. 아하. 그러니까 이 네. 증언 내용이 전부 다 들었다. 네. 뭐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보다도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이 특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기가찰 노릇이라고 아하.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내 딸이 이렇게 얘기하도록 특검이 꼬드겨 놨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으로 기가 찰 노릇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겠군요.